오늘 책은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심리학이고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Fearless. 그러니까 좀 공포감, 두려움, 불안감, 이런 부정적인 심리가 사실 이 책을 읽고 그걸 이제 부정적이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는 됐는데, 아무튼 이런 어두운 심리적인 감정들이 이 책의 핵심 주제입니다. 제가 너무 아끼는 지인에게 이제 본인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았다면서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 좋죠. 책 선물은 항상 저를 설레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기분 좋게 첫 페이지를 읽었는데 다 단어들이 그런 두려움, 불안감, 공포적인 감정, 이런 어두운 단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감정이고 나와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단어인데, 만약에 부정적인 심리를 떠올린다면 우울감 또는 열등감, 자격지심, 이런 거는 한 번쯤은 겪어봤고 그렇게 막 생소하지 않은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별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무언가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사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성과를 내고 계속해서 잘 살려고, 잘 살고 싶은 이 마음은 어쩌면 삶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겠구나. 나의 내재되어 있는 불안감이 나를 성장시킨 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책은 피파그렌지라는 스포츠 심리학 박사가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 스포츠 선수나 그 경기에 임하는 팀, 이런 단체에서 그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계속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주고 하는 그 심리학, 스포츠 심리학 박사이기도 하고 강연자이기도 하고 또 코치이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직업군보다 스포츠 선수들의 스트레스는 정말 심할 것 같아요. 매일 새 기록을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단체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과정을 겪지만 결과가 좋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좀 보상받지 못한 느낌도 클 것 같아요. 누구보다 이런 심리적인 상담이나 정서적인 치료가 중요한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피파그레인지가 이제 그런 일들을 도와주고 있는 코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와 같은 일반 직업군, 또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왜 이 공포와 불안감을 좀 들여다봐야 할지, 내가 일을 잘하고 싶고 이 사람과 관계를 잘 갖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어쩌면 내가 일을 못해서 외면받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버림받고 하는 좀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 감정 상태가 정말 앞을 보고 향해 가고 있지만 사실은 예전과 같은 삶을 살까봐 두려워서, 불안해서 거기에서 좀 강박을 갖고 있지 않은지 그 심리적인 상태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되게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 했던 대목들도 되게 많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특성이 변화를 되게 싫어해요. 저는 성장하고 개선되고 이런 거는 좋아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저는 변화를 되게 싫어해요. 물리적인 변화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화분이 집에 왼쪽에 있었는데, 소파 왼쪽에 있었는데 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오른쪽으로 바꿔요. 그러면 며칠은 되게 신경 쓰여요. 그래서 제가 놓는 자리에 항상 그 물건이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숙소나 비행기나 버스를 타도 제 주변에 제 물건들이 있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그래야 안심이 돼서. 달라지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성향이 뭔가 도전하는 거를 주춤하게 만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매일 사는 이 삶이 좀 저에게 익숙해서 편한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바뀌어버리면 되게 적응을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습성들이 성장을 막는데요. 성장을. 그래서 이런 공포라는 감정은 매일 같은 것에 유지하게 하고
그 옛날 것에 정을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과 이제 관계를 끊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는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계속 폐쇄적인 마음, 수동적인 마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선 성장하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정말 원한다면 익숙한 것들을 끊고 다른 것들을 좀 시도해보는 자세도 되게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되게 공감됐던 부분 중 하나가 통제보다 중요한 거는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통제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실수를 용납하진 않지만 실수를 하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왜 그걸 못 챙겼지?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라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데, 그래서 약간은 사전에 완벽주의 같이 보여요. 그래서 다 챙기려고 하고 모든 거를 다 제 손으로, 그리고 제가 알고 있어야 되고 컨트롤 하려고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책에서는 통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후에, 사건 이후에 그걸 잘 적응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적응하고 회복 탄력성, 이 책에서 되게 많이 쓰는 단어인데, 회복 탄력성, 잘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되게 마음먹은 일을 열심히 준비해서 딱 했는데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회복 탄력성이 되게 없더라고요. 안 해버리더라고요. 안 해요, 그냥. 이건 아닌가 보다.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긴 했는데 많이 의욕이 사라지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서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길로 갔어도, 결과가 좋지 않았어도 그 상황을 잘 적응하고 다시 도전하는 게 진짜 중요한 능력이구나. 그런 사람만이 원하는 거를 이루면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왜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건 있는데 추진력이 안 생기지? 나는 왜 이렇게 상황과 조건을 따지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지 하면 사실은 내 안에 두려운 감정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심리학,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이 책을 읽어보시고 내가 이래서 그런 거구나,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건 좀 공포스러운 감정일 뿐이었어, 그럼에도 나는 해봐야지 라는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